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남의 민심은 예전과 비교하면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선대위 원톱으로 투입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호남에 부쩍 신경 쓰는 건 예전과 다른 분위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90% 안팎의 표를 얻었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흔들리는 호남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호남에서 최대 결집을 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호남의 일부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호남 민심에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선대위 원톱으로 올리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호남은 물론 친문 지지층이 두터운 만큼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후보의 박스권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좀 더 가깝고 낮게 파악하고 접근하고 또 호소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 표심을 기반으로 이번 호남 득표 목표를 두 자릿수에서 20%, 다시 25%로 올려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경 전북도민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호남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번 주말 일주일 만에 다시 광주와 전남을 찾아 호남 공략에 고삐를 쥡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호남 홀대, 특히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텃밭을 지켜 90% 득표를 얻겠다는 민주당, 보수 불모지 호남에서 꿈의 득표율을 노리는 국민의힘, 양당의 호남 쟁탈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적폐청산 수사의 첫 번째는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각각 성명을 내고 보복과 앙심만이 가득한 윤 후보의 태도에 아연실색한다며 보수층의 보복 감정을 자극하는 비열한 선거 방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2,150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지방검찰청과 병원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1,360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고흥 노인복지센터와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22개 시군에서 790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4일 광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숨졌는데요. 사망 일주일이 다 되도록 장례로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방역당국이 사후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숨진 17살 송무군.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도 그대로 양성이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더 이상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송군은 그 뒤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 숨졌습니다. 송군의 부모는 방역 허점 때문에 자식을 잃었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부검하지 못해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그걸 대처가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기다리다 못해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관련 사안을 광주광역시에 이첩했다는 문자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청 관계자는 부검은 경찰에 의뢰하라며 다시 책임을 미뤘습니다. 게다가 부검에 필요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기각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냥 아들이 혼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부검 관련 지침은 정해진 게 없고 송군의 사망에 대한 코로나19 인과성 조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현대산업개발에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있을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했지만 추모 공간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청과 협의를 거쳐 사고 현장 인근의 사설 주차장을 빌려서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사과와 보상 협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쌀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정부의 쌀 시장 격리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공매 기준 가격이 농민들의 예상보다 낮아서 적지 않은 물량이 유찰됐는데요. 시장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국관리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장 격리는 농민들의 창고에 쌓여있던 쌀을 상당 부분 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 격리 물량은 20만 톤이지만 이번 공매로 낙찰된 쌀은 14만 5천여 톤에 불과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유찰 물량만 1만 톤에 이릅니다. 낙찰 물량도 농협과 민간 유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 물량을 우선 매입한다는 계획도 무색해졌습니다. 농가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하나도 된 사람이 없다. 전부 다 탈락을 해버렸다. 대규모 유찰은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쌀을 사들이는 역공매를 하면서도 최저 기준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시장 격리 평균 낙찰 가격은 40kg당 63,763원으로 66,000원 이상을 써냈던 농민들의 입찰 가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량이 중요한 것이지 방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현장에 거래되는 가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정을 좀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민단체들은 쌀값이 크게 떨어진 뒤에 시장 격리가 시행된 데다 방식과 가격 모두 쌀값 안정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에 포함되지 못한 쌀이 방향을 찾지 못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빅그린 산단에서 생산한 캐스퍼가 인기를 끌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친환경차 중심의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전기차의 와이퍼를 작동하자 컴퓨터 화면에 전자파 수치가 기록됩니다. 바로 옆에서는 자율주행 성능 시험이 한창입니다. 버스 2대를 연결해 전자파 영향을 시험할 수 있는 대형 실증 장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단에 조성 중인 미래차 시험 장비들입니다. 광주시가 이 같은 시설을 기반으로 대규모 부품 공장을 유치해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미래차 부품 공장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개발, 생산, 인증, 완성차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사이클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도심형 자율주행 시험 순환도로 등 특화단지를 만들고 지역의 부품업체 100곳을 미래차 업체로 전환해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 모델을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한 첫 발로 현대 기아차, 연구개발 기업 등과 기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부품업체가 미래차 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부족한 R&D 역량 강화를 같이 협력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입니다. 미래차 선점을 위한 국내외 경쟁 속에 지속가능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로부터 외국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광산구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문제로 선별진료소 이용이나 방역지침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광주 외국인 복지센터 등 14개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보낼 때 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택배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대 지원 금액은 개인 100만 원, 단체 200만 원입니다. 고흥군은 도양읍 용정리에서 등량도를 거쳐 장흥군 안양면을 연결하는 22km 구간이 지방도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두 지역은 육로로 85km 떨어져 있는데 고흥군은 향후 연륙교 건설을 추진해 이동거리를 14km로 줄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강사 16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스포츠 강사의 고용 안정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진도군 하조도 앞바다에서 1톤 미만의 소형 작업선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작업선에는 50대 선장 1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제 오전 다시마 양식장 작업을 위해 다른 작업선과 함께 출항한 뒤 밤까지 입항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해경은 작업선이 실종된 인근 해상에서 경비정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나주시가 SRF 열병업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는 어제 나주시가 한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하고도 오랜 시간 처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의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줬고 나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주민들이 입법 청구한 농어민수당 인상 조례안에 대해 소영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수당을 증액할 경우 예산이 3배 이상인 4,912억 원이 필요하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과 일선시군은 부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들은 예산액의 60%를 부담하고 있는 시군의 입장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며 시군의 의견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661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0명, 전남이 581명입니다. 이 중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광주가 73%, 전남이 75%로 집계됐습니다. 합격자들은 연수를 거친 뒤 다음 달부터 각 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착수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4개 분야 107개 하천에 3천억 원을 들여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재해 예방 사업, 그리고 수해 복구 사업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피해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날이 포근해진 틈을 타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주말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공기는 탁하지만 이번 주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서 시작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광주가 한낮 기온 13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1에서 7도가량 웃돌겠고요. 내일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에 전남 북서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화순 영하 6도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구례도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춥고요. 낮 기온 13도, 보성과 고흥 1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최대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9도, 영암 12도, 장흥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8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에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